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원격 의료와 관련된 테마 리포트를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연초 들어서 좀 몇 가지 테마들이 지금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 입법화 이런 제도화적인 기대감에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그동안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관련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원격 의료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협력 진료 플랫폼은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된 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직접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 장비를 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격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역사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길게는 30년 이상 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원격 의료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대한 적시적 대응이 좀 필요하고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확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은 급격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 거대 기업들의 이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기술에 장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역시나 원격 의료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질 좋은, 그 다음에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협진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격 의료를 의료 행위에 따른 좀 세분화해서 보시면은 원격 진료, 원격 수술, 원격 모니터링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익히 원격 진료라고 부르는 요거는 화상이나 전화, 채팅, 이메일, 문자와 같이 일반적인 통신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진찰, 상담, 처방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식은 의사하고 환자가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의사와 의사 또는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 간의 협진 체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격 수술은 로봇을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의사와 원격 의사 간의 협진을 통한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로봇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의사와 또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사 간의 협진을 통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맥박, 심호흡, 혈압, 혈당 이런 환자 데이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 하나를 체크를 하는데 굳이 멀리 있는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요. 혹시 집에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기기를 활용해서 환자가 직접 어떻게 보면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는 원격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 의료와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 내용인데요. 시장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1년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는 19년도 1750억 달러,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보시면은 한 200조 정도 되는 시장 규모에서 연평균 24.7%씩 꾸준하게 성장해서 2025년이 되면은 대략 한 6,57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화로 치면
한 800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부터 2025년까지 200조에서 800조 원 규모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CAGR이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영어 약자로 CAGR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24% 이상, 그러니까 좀 빠르게 성장을 하는 편이죠. 통상 많은 산업들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것이 높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24%씩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로벌적으로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미국 쪽에서는 합법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원격 의료가 시행이 되었고 97년 이후에는 원격 의료와 관련돼서 보험급여 제도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해외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특히 국토가 넓은 지역, 그러니까 국토는 넓은데 그래서 병원까지 가기에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제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통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개념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거를 입법화 추진을 하면서 미국이나 호주 뭐 이런 쪽에서 먼저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6조 4,257억 정도 되는 시장 규모에서 25년 될 경우에 15조 4천억 정도의 규모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110대 국정과제에 원격 의료를 제도화시킨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들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입법화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격 진료와 관련된 국내 어떤 히스토리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국의 원격 의료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원격 의료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 병원하고 연천보건소 간에 원격 영상 진단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천구는 이제 경기도 가장 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가 좀 불충분할 수밖에 없고 통상 우리가 말하는 큰 병원이 없죠. 그래서 서울대 병원 같은 이제 큰 병원에 진료를 좀 받고자 하는데 이 이동 소요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한번 진료 받고자 뭐 2시간에서 뭐 3시간 가까이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그러면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이면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가 최초 도입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2002년도죠. 네,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걸 좀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잘 보시면은 의사하고 여기 보시면 의료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이런 식으로 뭔가 의학적으로 좀 지식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간의 어떤 협진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격 의료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법제화가 되거나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전면 시행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의사와 뭐 의료진 간에 뭐 이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논의가 꾸준히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의사와 환자 간, 의사와 환자 간 네, 이런 것들이 그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의료법이 개정이 됐지만 통과가 못 됐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의사하고 다이렉트로 환자가 원격 의료나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일들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오진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부담감을 대부분 의사가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사실 주장이었습니다. 요건 굉장히 표면적이었고요. 요거 제가 몇몇 기업들, 이제 관련 기업들 탐방을 다니면서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밥그릇 싸움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천에 사시는 분들이 연천보건소나 연천에 동네에 있는 병원과 의원을 가야 되는데 원격 진료가 계속 도입이 되게 되면은 큰 병원과 무언가 연결해가지고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날 거고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 병원이나 의원은 환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이 병원들이 망할 수도 있겠죠.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꾸준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되었지만 통과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병원에서 이 코로나 환자, 감기 환자, 일반 호흡기 환자, 다양한 환자들, 그리고 기존의 다른 질병 환자들까지 이 수요를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벅찬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요건 좀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또 전파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병원까지 올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데 대신에 전화라든지 문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체로 진단하고 처방받고 해서 약도 배송받고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일반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거 굉장히 좋은데 필요한데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그리고 사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에도 똑같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도화한다는 것들을 정책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양당 간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2023년도 초부터 입법화가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 관련 기업들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적어드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원격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시범 사업을 참여했거나 오랜 기간 준비해 왔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서 간략하게 주요 내용들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사업부를 신설을 하면서 20년 넘게 이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상업화가 안 되고 제도화가 안 되다 보니까 미처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하지만 이제 또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인성정보인데 이 회사 역시 업력을 볼 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AI 기반의 원격 의료 플랫폼 관련된 해외에서 진행한 사업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다양한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 상당한 기술력이 고도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지케어텍입니다. 이지케어텍 역시 이 비트컴퓨터와 함께 국내에서는 3대 의료정보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7월 달에 원격 의료 솔루션인 이지온더코를 사우디
국가방위부에 수출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2022년도 후반기에 네옴시티 관련된 기업으로도 이 기업이 유명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충분히 원격 의료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어랩스는 좀 익히 기업명보다는 요 굿닥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 굿닥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일종의 예약 어플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 요 어플을 이용해서 병원 진료를 받거나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비대면 관련돼서 우리가 익히 경험을 많이 해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역시 지금 요 닥터콜이라고 하는 일종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 진료, 처방전, 전송, 의약품 배송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완결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라이프 시멘틱스 역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원격 의료 시장 진짜 열리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역사도 오래된 그런 사실 제도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도입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을 하고요. 이게 좀 더 일반화될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좀 입법화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